오늘은 등비만 할 거라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시그마를 하고요. 보통 시그마를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죠. 그리고 시그마를 하고 점화식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할 거면 되게 그게 약간 킬러 쪽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따로 한번 빼가지고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번 턴 말고 다음 그 6월 평가원 전에 보고 확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애들이 대충 맞추긴 했거든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6월 평가원 전에 그 점화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등비를 하고요. 테스트를 좀 빠르게 볼 거예요. 한 10문제 정도 볼 건데 어떻게 약간 어려운 게 몇 개 있고 쉬운 게 몇 개 있고 그런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클리닉 시간에 이제 요거 보면서 그 주간지 보시면서 약간 좀 안 됐던 거나 좀 약간 몰랐던 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등비는 사실 등차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지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문제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얘는 저번처럼 막 무슨 그 심화 따라잡기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건 별로 없긴 해서 차라리 약간 주간지나 그런 쪽에서 약간 좀 그 난이도 있는 부분들은 좀 약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간지 쪽에서 만약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클리닉 시간에 좀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서 좀 너무 좀 궁금하다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번호를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는 등차만 있을 거예요. 등차만 있어서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앞에 기본 문제들은 그냥 쭉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응용 문제 같은 경우도 막 엄청나게 막 그거까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풀만할 거고 도전 문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킬러 문제 위주로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내가 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기본 문항 정도만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뒤에 다 해설도 있고 하니까 그거 좀 나중에 참고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녹은 것 같으니까 등비를 봅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걸 쓸 때 우리가 등차를 배웠어. 그러니까 등차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몇 차식이 등차였죠? 1차식 그죠? 그래서 이게 직선과 연관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n 앞에 있는 게 공차였어요. 공차.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공차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항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등차 중앙이에요. 등차 중앙. 그러니까 가운데 거 2배가 양옆에 거 더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게 너무 좀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합의 대칭성. 요게 이제 나타난다. 합의 대칭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되는 거죠.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제 등차 중앙이 됐었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합에 관한 정보를 항에 관한 정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차의 합을 했어요. 등차의 합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평균 곱하기 함수야. 평균 곱하기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합이 몇 차식이라는 게 또 중요했죠? 2차식이죠. 근데 뭐가 없는 2차식이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에요. 아마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심화 쪽에 가서 조금 제대로 다루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관한 문제가 심화로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데 그 말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무슨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라고 했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얘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랬거든요. 절대로.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무슨 칭성이라 그랬죠? 대칭성이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S1 하고요. S1. 심심하니까. 땡기는 수 있니?
3면 그죠? 혹시 땡기는 수 있어요? 7? S7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게 나오는 그 순간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보통 이 첫 항 정도가 뭐 대충 한 20쯤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S1이 2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등차 수열인데 AN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간다 그러냐면 왼쪽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형태가 될 거고 무조건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돼요? 그럼 이걸 보고 S3 이퀄 S 뭐라 그랬죠? 7이죠. 그럼 얘를 제발 그어야 돼요. 요즘 거의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이 얼마고 3이고 이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7이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칭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대칭성.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1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SN을 쓰고요. 분명히 내가 그 말했죠. 그러니까 합을 봤을 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데 여기서 2차항의 개수에다 몇 배를 하면 2배 하면 무슨 차를 했죠? 공차. 그래서 2분의 D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무조건 최고차 개수는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냥 얘를 n 곱하기 n 빼기 뭐라고 쓰시면 돼요? 1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유행이 지난 거긴 한데 그래도 되게 약간 그럴 수 있는 게 이만큼을 봤을 때 이게 얼마죠? 5죠. 그럼 합의 무슨 대값이야? 최대값은 S 뭐라는 얘기야? 5라는 거죠.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만약 이게 이렇게 싹 가가지고 쓱 가서 합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0이고요. 이쪽이 만약에 뭐 한 11쯤 돼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 평균이 얼마예요? 그럼 이게 최대값이라고 말하면 망하면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무슨 칭성을 이용한다? 대칭성. 그럼 이걸 이렇게 썼을 때 이쪽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5고 이쪽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6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사실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S5랑 S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6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거는 무슨 6이 0이라는 얘기죠. A 6이 0이라는 얘기예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0인 항이 있을 때와 0인 항이 없을 때로 나눠진다라는 것도 약간 심화해서 나타나는 거긴 한데 여튼간 이게 되는 거라서 우선은 그럼 생각해보면 이쪽은 S11도 그럼 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이게 11이 0이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A6 여섯 번째를 기준으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있어요? 다섯 번째 항까지. 그 다음에 몇 개죠 얘가? 5개죠. 그럼 뒤에 몇 개 있을까? 5개 있겠죠. 그럼 7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7, 8, 9, 10, 11이죠. 몇 번째 항까지? 11번째 항까지. 돼요? 정확히 무슨 칭을 이룰까? 대칭을 이룰. 돼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대칭. 그래서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10이라는 건 S10이라는 건 무슨 12와 똑같을까? 이와 똑같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2차 함수의 성질 같은 거 있잖아. 그거랑 좀 연관돼서 약간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아마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6월 전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테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기 좀 그러니까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이렇게 같은 형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그 S에 관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약간 유추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어떤 문제든 어느 정도는 다 그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앞에 있는 게 2분의 D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죠? 뭐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였잖아. 원래는 뭐냐면 AN을 구할 거면 SN에서 구할 거면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SN 빼기 S 뭐 마이너스 1이죠? N 마이너스 1이고 S 뭐였죠? 1이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얘는 N이 뭐 이상이다? 2 이상이고 N이 뭐일 때인데? 1일 때인데 알고 가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두 개로 나누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럼 걔는 뭐다?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랑 뭐 하면 되는 거다? 같으면 되는 거잖아. 같으면 되니까 여기 S1 빼기 S0 S1 빼기 S0이고 S5니까 1이니까 그럼 여기서 S0이 뭐만 되면 끝나는 거야. 0 되면 이게 꼭 등차등비가 아니어도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갈 때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건 알고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그마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알 수 있잖아. 이거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S0이 0일 때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패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웠고 그럼 이제 오늘은
가볍게 등비 수열만 마치고 이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테스트를 보고 아마 풀이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합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약간 등비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0문제니까 그렇게 하여튼간 시험을 보고 그리고 아마 그 클리닉 시간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드릴 것 같아요. 그 너네가 틀린 문제를 모아서 드리긴 할 거거든요. 매주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간 이틀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약간 틀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등차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A 플러스 N-1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좀 다른 방식이니까 보시면 되고 등비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등비가 어렵게 나오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그게 등차는 1차식이니까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우리가 겁나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등비 수열은 이거 보면 알겠지만 무슨 수함수니? 지수함수거든요. 지수함수 혹시 잘해요? 점점점 그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냥 뭔가 되게 어렵게 문제가 심화돼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어렵게 나올 거면 등차랑 합쳐져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등차랑 합쳐서 그렇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등비만 따로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은 B가 일정하게 B가 일정. 당연히 뭐 그거겠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자, 그러니까 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점점점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나눴을 때 일정하니까 일정한 값이 곱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 보자. A5가 있고요. A2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 B니까 얘는 나누는 거예요. 등 차니까 빼서 뭔가를 본다고 치면 등 B는 나눠서 보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쪽은 공비가 몇 번 곱해져야 돼요? 3번. 아래 30. 그렇잖아. 이거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A2가 있고요. A1이 있으면 이거 그냥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은근히 나눠서 뭔가를 보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일반항을 구하는 거죠. 그럼 AN 나누기 A1이라고 하면 몇 항 차이 나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R의 N-몇 제곱이 될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일반항이 AN equal A1 A라고 쓰니까 R의 N-1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그래 이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무슨 수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수식이에요. 지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등비의 일반항은 지수식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R 값이 공비인데 N 앞이 공비야. N 앞이 공비. N 앞에 있는 게 공비예요. 그러니까 그 지수함수 쪽에서 여기 이렇게 얘가 공비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공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비수열은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얘기할 때 등비수열의 성질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프 문제 풀 때. 그래서 뭐 그걸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봤을 때 만약에 2 곱하기 3의 2n-1승이다라고 말하면 얘를 an이라고 썼을 때 이게 무슨 수식이니까? 지수식이니까 무슨 비수열이라는 얘기야?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죠. 근데 공비가 얼마짜리 이게? 깜찍하게 3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n 앞이 공비니까 9예요. 그죠? 가끔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n 앞에 있는 게 공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얘를 그냥 기억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크게 뭐 그거 할 건 없어요. 그냥 그 지수식이고 n 앞에 있는 게 공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비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항과 그다음 공비만 알면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알 수 있다. 일반항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도 당연히 중요한 성질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등비 중항이겠죠. 등비 중항입니다. 자, 얘도 아마 이게 중요할 거긴 한데 사실 근데 등차처럼 막 이게 엄청 그거 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얘도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거잖아. 갑자기 그죠? 혹시 등비 중항 기억하니? 저번에 등차도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되죠?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가운데항의 제곱이 약분 빼고 곱한 것과 같다.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요. 라떼이지 홀수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자, 그럼 이제 얘가 이거거든요.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에 거 곱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이 말은 그거야. 우리 이렇게 해석하자. 자, 얘하고 얘의 무슨 균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이야. 근데 등차는 뭐에 대한 평균이었죠? 합에 관한 평균이죠. 얘는 뭐에 관한 평균일까? 곱에 관한 평균이야. 그럼 어차피 평균은 똑같이 A 뭐라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n 플러스 1이에요. 걔를 몇 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지? 두 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몇 번 곱했다는 얘기야. 두 번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그럼 얘는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평균이 누구일까? A2죠. 몇 번 곱한 거예요? 세 번 곱한 거겠죠. A1, A2, A3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A2에 3층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이겁니다. 돼요? 그러니까 평균에,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거죠. 등차 중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만약에 등차의 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얘는 등차의 합. 얘는 평균 곱하기 항수라고 말을 하면 이제 등 B의 곱이야. 등 B의 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평균의 얘는 항수 제곱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항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합에 관한 평균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곱에 관한 평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등비 중앙과 연관성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되게 변태 같은 문제거든요. 진짜 되게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어디니? 그 쭉쭉 가다가 7번을 좀 풀어볼게요. 7번. 이거 하나 풀면 거의 다 한 거예요. 이거 하나 풀면. 이게 교육청이긴 한데 이것도 잘 만들었어요. 되게. 7번 한번 풀어보세요. 별건 없는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등비 중앙은 곱의 대칭성, 곱의 대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수계가 되면 그냥 홀수번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짝수계가 있다. A2하고 A4하고 A 이런 게 있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씨 이러면서 이제 이게 가운데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평균이 누구야 그냥 이거? A3이잖아요. A3 몇 번 곱하면 돼요? 4번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짝수계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만약에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보면, 그럼 얘는 평균을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 2.5라고 쓰고 4승 해도 돼요. 괜찮아. 근데 아마 얘는 더더욱 안 쓸 거예요. 잘.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결국은 뭐 할 거다? 무슨 균이 같다야. 평균이 같다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결국은 포커스가 그렇게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 써가지고 문제 풀게 하는 건 그렇게 약간 지양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은 A1 더하기 A8이 8인데 이쪽은 등차고요. B2 곱하기 B7이 10인데 이쪽은 등비란 말이야. 근데 굳이 괜히 얘가 왜 쓸데없이 A4와 B4가 똑같고 A5가 B5가 똑같지라고 뜬금없이 보는데 얘는 결국은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무슨 균이 같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같다. 왜? 놀랍게도 1하고 8을 더한 것도 얼마죠? 9죠. 4하고 5를 더한 것도 얼마? 9죠. 그럼 2하고 7을 더한 것도 뭐라는 얘기야? 9라는 얘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자 A1 더하기 A8 하고요. 이쪽은 A4랑 A5 더한 게 뭐 할까?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야. 돼요? 그 말인 거지. 이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이거를 뭐 A 플러스 N-1을 쓰면 나오긴 하겠지. 근데 그걸 못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보면.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B2 곱하기 B7이니까 사실 그냥 이거야. 그럼 얘가 A4, A5가 똑같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4 곱하기 B5가 B2 곱하기 B7과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잖아. 근데 야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럼 얘가 이제 12가 되니까 얘를 가지고 이게 12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쪽이 뭐냐면 얘가 8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A사랑 B사랑 똑같을 거고요. A5랑 B5랑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렇잖아. 근데 나는 A1을 구하래. 갑자기 뜬금없이 A1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사실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A4 곱하기 A5랑 똑같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봐. A4 더하기 A5가 얼마죠? 8이죠. 근데 A4 곱하기 A5가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죠. 그럼 두 값에 대한 합이 있고 그 다음 곱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죠? 몇 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맨날 얘기하잖아. 고일 걸 잘 하시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냥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이쪽은 그냥 이게 얘죠. x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곱이 풀려. 그리고 합이랑 곱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 합한 게 8이고요. 곱한 게 1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x는 2 또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주인공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A4랑 A5라고 하였기 때문에 A4, A5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럼 A4, A5가 2 또는 6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린 또 깜찍하게 야 하면서 A4는 2고 A5는 6이다. 4점이 날아가는 거죠. 우리 너무 이렇게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쌓아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까 그래서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비가 뭐보다 작은 등비수였대. 1보다 작은 등비래. 그럼 결국 가면서 등비가 뭐 해줘야 돼요? 작아져야 되죠. 근데 A사랑 누구랑 똑같다 그랬죠? B사랑 똑같고 A랑 누구랑 똑같다 그랬죠? B5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작은 값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이 뭘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고 여기 뭘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6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얘가 6인 거고 이쪽이 2인 거니까 등차의 입장에서는 돼요? 등차의 입장은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빠지니까 4씩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여기서 공차가 얼마인 등차다?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A1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땡기는 걸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보이는 게 A4니까 A4 마이너스 몇 D라고 쓰면 될까? 3D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이 정도지 뭐. 그럼 여기가 A4가 지금 6이었으니까 6이고요. D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플러스 12가 된다는 얘기죠. 돼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비 수열도 어렵진 않은데 등차랑 좀 연관돼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그 개별적으로 나오는 건 크게 무리 없고요. 그냥 얘는 뭐냐면 곱에 관한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등비 중앙이고 그래서 당연히 뭐냐면 얘가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옆에 거 곱한 거랑 같다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9번을 보시면 그게 그런 거죠. A2가 0보다 크고요. A1과 A7이 9일 때예요. 그럼 A1과 A7이 9라는 게 A2랑 A6도 얼마란 얘기예요? A1과 A7 곱하기 9잖아. 그럼 A2랑 A6 곱한 것도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야. 바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A4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봐봐. 여기서 문제는 이거다. A1하고 A7이 9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에 무슨 균이 있을까? 평균이 있겠죠. 평균이 누굴까? A4다. 제곱하면 얼마야? 9야. 등비는 좀 빡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제곱한 게 9라 그랬죠. 우린 또 그지 양수의 환장이에요. 그래도 점수가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얘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공비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실수죠. 공비가 실수야. 그럼 A2가 0보다 뭐 하다 그랬죠? A2가 0보다 크다 그랬죠. 돼요? A2가 0보다 크잖아. 그럼 다행인 게 사실 얘가 뿔마 3 중에 누구가 돼야 되는데 R이 실수래. R이 실수. R이 실수면 이렇게 넘어갈 건 무슨 제곱이 곱해지는 거예요? R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얘는 R제곱은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무슨 수예요? 0보다 커나 같을 거 아니야? 양수. 다시 말하면 양수가 될 거니까 이쪽은 얘도 그냥 0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대놓고 나오거든요. 문제가. 얘를 실수하도록 음수가 나오도록 이런 것처럼 그럼 그랬을 때 틀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알고 가시라는 이야기야. 등비는 조심하셔야 돼요. 등산 어차피 빼는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등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짝수번 곱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고 실수라고 치면 그럼 그렇다라고 보면 얘만 가지고는 이 항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응용 문제 혹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얘를 뭐 하는 게 나올 거다? 분류하는 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문제 분류하는 거고요. 내가 첫 시간에 예측하고 확인한다 했죠. 사실 되게 웃기게 얘기해서 그렇지 어이없잖아.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결국은 분류하는 거. 돼요? 알겠죠?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띵킹 어바웃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하고 차라리 그거 빨리 하고 그냥 하는 게 낫고요. 8번 볼래요? 8번 앞에 8번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A3, A5, A7이 125래. 얘를 보고 바로 A5가 5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나온다고요. A5가 5다. 왜냐면 A5의 3승이 125니까 바로 가자는 얘기야 이게. 요즘 나오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A6분의 A4 플러스 A8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A6분의 A4 플러스 A8.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거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얘를 가지고 봤을 때 등비는 보통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 건 나왔을 때 나눠서 비교해. 나눠서. 등차는 빼서 비교한단 말이야. 근데 등비는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로 나누고 저렇게 따로 나누는 거죠. 한 제곱씩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냐면 그냥 이거지. R 제곱. R은 두 번 했을 거야. R 제곱분의 1이고요. 이쪽은 그냥 R 제곱.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이 6분의 13이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귀찮으면 R 제곱을 X로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X분의 1 더하기 X가 6분의 13이면 좀 더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 6X를 곱하면 6X 제곱이고요. 여기 6x 곱하니까 마이너스 13x고요. 여기는 6x 곱하니까 플러스 6이 되고 이퀄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x를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약간 나름 괜찮을 수 있긴 하거든요. 5번 같은 경우 은근히 이게 시간을 약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5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래서 그 5번을 한번 해볼래요? 한번. 못 풀진 않을 거거든 분명히. 못 풀진 않을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될지에 대한 그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5번 한번 볼래요? 풀어볼래? 약간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등비의 재구성이라고 내가 얘기한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두 개씩 더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더 했어요. 두 개를 더 했습니다. 자, 두 개를 더 했어.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어차피 얘도 두 칸 돼 있는 거 아니야? 두 개씩. 그쵸? 몇 칸 갔을까? 두 칸 갔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뭐 해버릴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나누는 게 일정한 거니까 등비를 썼을 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풀지 않을까? A R의 3승 플러스 A R의 4승 이렇게 해가지고 A R 제곱이 6이다? 얘를 해서 집어넣어서 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거라고. 그냥 나눠버리면 얘네 몇 칸 차이 난다는 이야기야. 두 칸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곱하기 무슨 제곱이 될까? R 제곱이 되지 않을까? 나만 되면 안 돼요? 나만 되면 이렇게 소리 질러야 돼? 그러죠? 자, 그럼 이렇게 쓱 가요. 몇 칸 차이 날까? 4칸이겠죠. 곱하기 아래 몇 제곱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 이퀄 2 r 제곱 플러스 3r의 4제곱이다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야. 은근히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 있으면 이걸 하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야 이거 해서 이해해놓고 이거 뭐야? AR의 5승? 생긴 거 중요하게 생겨서 나처럼 생겼어요. AR 6승 플러스 3쓰고 AR의 7승? AR의 8승이잖아. 얼마나 후각해. 어차피 남을 거잖아.
어차피 나눌 거 그냥 한 번에 가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절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r제곱을 그냥 x로 둬 그러면 그럼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3, 1하고 1, 1이니까 여기는 얼마니?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겠네요. 그러면은 그 x라는 게 3분의 1이거나 또는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r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a 원값 구하라 했나? a 원값 구하랬으니까 이렇게 쓱 내려갔다는 얘기잖아. 두 칸 내려간 거야. 쓸데없는 걸 잘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그거라는 게 결국은 좀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얘는 나눴을 때 일정하다 이제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이거를 접근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풀이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풀이법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11번인가? 11번이면 은근히 애들이 잘 못 푸는 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 4등급 이하 정도 되면 아마 이 문제도 잘 못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어. 그래서 이거 내용만 알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문제를 풀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 좀 말이 안 되는데 1번 볼래? 1번? 1번? 네, 나온 김에 이걸 한번 해보자. 1번.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게 이제 그거죠. 자연수라는 게 힌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힌트. 자연수라는 게 힌트인 거야. 그래서 그 공차가 자연수고요.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때려 찍는 거죠. 그냥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웬만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얘는 예측하고 확인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약간 계속 내가 얘기를 할 거긴 한데, 그러니까 1번을 봤을 때 H라고 빛이 똑같대. H라고 빛이 똑같대요. 똑같은데 자 이쪽은 A6하고 B6이 9래. A6하고 B6이 9래. 그러면은 9 더하기 D라고 쓰면 되고 이쪽은 9R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이게 H과 빛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럼 나를 봤을 때 그럼 A11 같은 경우는 A6이 나와 있으니까 A6이 얼마니? 9야. B6도 9고.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A11이면 그냥 9 플러스 뭐냐면 5D야 5D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럼 걔가 뭐냐? 이게 94부터 109까지나 94부터 109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5D가 되고 여기는 이쪽은 100이 될 거고 여기는 뭐냐면 18 아닌가? 얼마지? 11 8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D가 20부터 17까지 되게 깔끔한 거죠. 그러므로 D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18이 되거나 19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게 예측하는 거죠. 그럼 확인하는 거는 D가 18일 때, D가 19일 때 가면 끝날 거고요. 그럼 생각했을 때 D가 18이면 그럼 D가 18이면 A6이 9였으니까 얘는 A7이 27이 되고요. 어머나? 그럼 B7도 27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B6이 뭐냐면 9였기 때문에 이쪽이 공비가 자연수가 되는 게 만족한다는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측하고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너무 누가 봐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문제 흐름이라는 게 결국 다 자연수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왔을 때 아마 처음에 문제를 보면 아무 생각 없다니까? 빨리 문제 풀어야지 하고 식을 정리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디에서 막힐 거냐면 여기서 막혀요.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대로 안 나오니까. 그랬을 때 제발 뭘 하라는 얘기야. 문제를 보고 자연수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연수나 정수 문제가 나오는 순간, 자연수 또는 정수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쪽은 예측하고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약간 그냥 이쪽은 쉬운 데서 나와서 그렇지 얘는 고난도 문제야. 고난도 사실 고난도. 왜냐면 이게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하는 문제 니네 되게 좋아하잖아. 짜릿해하잖아. 야 이러면서 보죠. x가 0보다 클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딴 거 있잖아. 그런 문제가 보통 이럴 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걔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잘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죠. 뭐 이건 뭐 어렵지도 않은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내용만 알면 되니까 굳이 지금 모른다고 해도 내용만 정확히 복습하시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지수식이고요. 얘는 곱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등비 중앙의 형태를 보면 그냥 등비의 곱이 평균의 항수 제곱과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얘는 이렇게 어떤 항들을 비교할 때 나눠서 비교해 준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 이 단어는 알겠죠? 그래서 그거야. 그게 되는 거고 이제 자, 두 번째 합입니다. 좀 짜증나요 얘는. 그러니까
등차는 그 자체로 뭔가 합이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등비는 그런 게 없어요. 등비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따로따로 다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얘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고생을 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등비합입니다. 등비합. 어차피 그 EBS랑 연관이 되니까 EBS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테스트지로 보통 EBS를 많이 내긴 하거든요. 요즘에 EBS를 내는데 오늘도 아마 EBS 문제일 텐데 모르겠어, 좀 빡센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보고 문제를 좀 약간 어떻게 조절을 할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풀어줄 거거든. 그건 테스트지는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때 풀어줄 건데 만약에 엄청 일찍 끝나면 문제 수를 좀 늘리고 약간 좀 그 기본 문제를 약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시험을 볼 거고요. 만약에 그냥 그거면 그냥 그대로 하고 대신에 풀이를 제가 다 해드릴게요. 질문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다 해서 왜냐면 거기서 약간 요즘에 트렌드인 것들도 있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테스트지 못 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너무 그 필요 없어요. 그 나중에만 잘 보면 되고 6월 달에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복습만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약간 높아심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등비합입니다. 가우스라는 사람 있잖아. 가우스. 가우스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약간 좀 쉽게 바꾸는 친구잖아요, 그죠? 친구? 내 친구는 아닌데, 그지? 자, 미안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등비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딱 썼을 때 얘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SN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가는 거죠. 이렇게 싹 이렇게 가요. 이제 AR의 N승이 N-1승인데 보자마자 너나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좀 머리를 써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약간 시그마 할 때도 비슷해요. 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 같지?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퉁 쳐가지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딱 떼는 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쪽만 살짝 이렇게 가게 하는 이런 방법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가 공비를 곱해. 공비를 곱해서 여기 이제 SN 이렇게 있으면 한 칸씩 밀어요. 한 칸씩 밀어. 그러니까 원래 A였던 게 AR이 되는 거고, 그럼 원래 AR이었던 게 AR의 제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원래 AR의 N-2승이었던 게 AR의 N-1승이 될 거고, AR의 N승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뺀다는 얘기죠. 안녕 이렇게 싹 쓱. 그래서 결국은 1 빼기 R의 SN이겠죠. 여기 1이고 여기 R이니까.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은 A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승이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SN 이퀄 이쪽은 1 빼기 R분의 A라고 쓰고 1 빼기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고요. 자매품은 자리 다 바꿔서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되는데 R이 1이 아닌데요. 내가 만약에 너네가 내신을 하는 친구들이면 R이 1일 때를 내가 강조를 하긴 해요. 강조만 하면 아마 잊어버리진 않을 거거든요. 내가 왜냐면 이거 안 나온다고 내가 한 10년 동안 얘기하다가 10년 뒤에 이게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때 내가 되게 반성했어요. 근데 수능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이게 나올까 하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R이 1이 아닌 건 당연한 게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R이 1이면 공비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혼종이야 얘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공비가 1이라는 건 혼종이거든요. 처음이 A면 두 번째도 뭐야? A고 세 번째도 A고 네 번째도 A고 다섯 번째도 A거든요. 쭉 A거든요. 그럼 얘는 사실 무슨 차 수열이라고 해도 무방합니까? 등차 수열이요. 돼요? 그래서 얘는 몇 차가 나온다. 이쪽은 1차가 나와. 뜬금없이. 1차. A가 N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등비가 원래 그거 보면 그러니까 뭔가 지수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는데 갑자기 등비의 합이래. 그럼 공비가 얼마짜리인 거예요? 1짜리인 거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1차식이 나오면 등비 합인데 얼굴 질축한 이상한 놈이 지수식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1차가 나왔어. 그러면 공비가 얼마짜리다? 1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걔는 무슨 차라고 말해야 된다? 등차라고 말해야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걸 내면 좀 약간 교수님이 좀 미친 사람 아닐까? 그렇지 않아? 좀 크레이지맨이야, 그죠? 정서론에서 이걸 낸다고 하면 이게 뭐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내신이 아닌 이상은 얘가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런다고 내가 100% 안 나온다고 말하면 또 저번처럼 후회하기 싫으니까 만약에 자
갑자기 등비합이 나왔는데 지수식이 안 나오고 뜬금없이 1차식이 나온다? 그럼 얘는 혼종이야. 이렇게. 공차가 0인 등차기도 하면서 공비가 1인 등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리고 약간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과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R 빼기 1분의 A라고 쓰고 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 부탁드릴게요. 진짜 내가 농담이 아니라 이과 애들 그냥 이렇게 쓰고 나간다? 귀찮으니까? 그리고 점수도 나가는 거야. 이거 아니야. 얘는 무한대로 가야 되고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고. 자, 그럼 어쨌든 얘를 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R 빼기 1분의 A라고 쓰고요. R의 N승 마이너스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A라고 할 거야. A. 그럼 이게 SN이야. 이게 등비 합이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라고 하고 얘가 SN입니다. 돼요? 자, 등비의 일반항 무슨 식이라고 했죠? 지수식이라고 했죠? N 앞에 있는 게 무슨 비라고 했죠? 공비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도 무슨 수식이에요? 지수식인데 중요한 건 이분과 저분을 더했더니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되죠. 그럼 얘는 뭐냐면 개수의 합이 0인 무슨 수식이야? 지수식이야. 이게 등비의 합입니다. 돼요? 그리고 여전히 n 앞에 있는 건 공비입니다. 여전히 n 앞에 있는 건 공비야. 여전히 n 앞에 있는 건 공비입니다.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이게 안 나올 것 같으면 나온다니까. 진짜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온다? 그 뭐라고 할까? 그 16번을 살짝 좀 바꿔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해볼까 하면 스타가 안 나오네. 자, 뭐라고 생각을 해볼까 하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그 SN이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3 얘가 SN이래. 그죠? AN쯤 하죠. 그죠? AN. 그래서 이제 얘가 뭐냐면 AN 플러스 K가 첫 항부터 등비수열인 합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요. K가.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으로 잘 하겠죠? 자, 5초 컷이라는 얘기야. 봐봐. AN 플러스 K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밖으로 빼면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3 더하기 뭐란 얘기야? K라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이게 무슨 비수열 합이라고요? 등비수열 합이라고요. 돼요? 그럼 얘는 봐봐. 개수합이 얼마나 했죠?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몇 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얘를 더했을 때 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 나올 수밖에 없잖아. 돼요? 그래야지 등비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K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되니? 오케이?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면은 얘가 2분의 7 더하기 K가 0인 거니까 걔는 기억하세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은근히 나온다 이런 거? 뭔가 더해서 처음부터 등비를 만들래? 그거 가끔 나오니까 어쨌든 얘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얘는 똑같이 지수식인데 n 앞에 있는 게 공비고요. 근데 개수의 합이 0인 지수식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냐면 이쪽은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비는 계속 지수식의 향연입니다. 지수식만 나온다. n 앞에 있는 게 공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얘도 똑같이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야.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방식이 AN에서 지금 SN으로 갔다가 SN에서 AN으로 오는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SN을 가지고 봤을 때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의 형태란 이야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S0이 얼마예요? 0. 그럼 두 개로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돼요? 그래서 나는 얘를 가지고 바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19번 볼래요? 한 김에 19번. 자, SN이 3의 N승 마이너스 1 3의 N승 마이너스 이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요. 여기서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돼요? 그거야.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뭐야 이거? 그럼 이렇게 딱 되면 뭐니 이게? 이렇게 딱 되면 얘가 a는 바로 바꿀 거면 자 생각해보자. 공비가 n 앞에 있는 공비라고 하지 않았니? 공비가 얼마짜리야? 3짜리죠. 그럼 몇 번째 항이 또 있어요? 첫 번째 항을 알아야 일반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여기다 뭐 대입하면 끝이에요? 1 대입하면 끝이잖아. 그럼 3에서 1 빼니까 얼마란 얘기야? 1란 얘기잖아. 그럼 2 곱하기 뭐에 n-1승이야? 이게 일반항이에요. 얼마나 쉽니? 그냥 이게 끝이야. 눈으로 봐도 되겠다. 해서. 나는 눈을 뜨고 있다지. 오픈 마이 아이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게 끝이니까 굳이 얘를 가지고 sn 빼기 sn-는 쓸 때 가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나 등비가 아닐 때.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갔을 때 이거 꽤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쓰시면 되고요. 그냥 등비일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가시면 끝날 거라니까. n 앞에 있는 게 공비고요. 첫 번째 항은 그냥 1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그렇게 쓰면 끝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랬을 때에는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첫 항은 2고요. 그 다음은 6이고요. 18이고요. 그 다음에 54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이런 수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까지 잘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잘 안 나왔을 건데 내신에만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또 이제 심심하니까 혹시 땡기는 수 있니? 3이요? 그래요? 너 땡기는 수 있어요? 7이요? 그래요. 자, 잠깐만. 37, 37, 37, 37? 빼면 4, 그럼 4. 그럼 공비가 4니까 대충 3으로 시작해서 3 해서 이쪽에는 10. 그 다음에 40A. 그 다음 쪽은 4를 곱하니까 192. 점점점 이렇게 가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AN이라고 쓸게. AN. 점점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하고 아마 조금 더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만 좀 더 하고 아마 그걸 테스트 보고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비가 4고요.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고요. 얘는 자, 3 곱하기 4의 n-1승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SN으로 보는 거예요. SN. 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자 이거 뭐 막간으로 이제 두 개로 한번 생각해 볼게. 솔루션 1은 첫 번째 항 3이고 공비가 4죠. 그럼 공식 외우면 R-1분의 첫 번째 항 3이고요.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돼요? 그래서 얘가 그냥 4의 n승 마이너스 1이 SN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돼요? 자, 이제 솔루션 2야. 그냥 가. 이게 공비가 얼마죠? 4죠? 이걸로 쓰면 돼. 이게 SN. 돼요? 오케이?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니? 3이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거 1 대입하니까 4a-a가 얼마다? 이쪽에는 마이너스 a가 3이 되겠죠. 돼요? 3a가 얼마니까? 3이니까 a가 얼마니? 1이죠. 그럼 그냥 이거 1이고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솔루션 2.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방법이니까 뭐 어쨌든 그냥 그 공식 외우셔도 돼요.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보다는 여긴 이겁니다.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이걸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나는 심심해. 별로 심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난 심심해. 그래서 얘만 갑자기 뜬금없이 5로 바꿀 거야. 얘만 5로 바꾸고 나머지 12로 하고 얘는 48이 되고 얘는 192가 되는 거죠. 점점. 돼요? 오케이? 이거야. 그럼 저번이랑 비슷한 거죠. 그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랑 비슷한 거야. 그럼 봐봐. 원래 SN이 이거였는데 딱 3에서 뭘로 바뀐 거죠? 5로 바뀌었죠. 얼마가 늘어났을까? 2가 늘어났잖아. 그럼 여기서 뭐만 더하면 될 거야? 2만 더하면 되겠죠. 그럼 나 여기서 SN을 뭐라고 쓰면 돼요? 4의 n승 플러스 얼마죠? 1이요. 돼요? 어머나? 그럼 얘는 봐봐. 여기 1이고 여기 1인데 어씨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안 돼요? 0이 안 돼요. 자, 그럼 생각해봐. 등차의 합은 뭐가 없는 2차식이었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었죠. 상수항이 있으면 몇 번째부터 등차라 그랬죠? 두 번째부터. 왜? S0이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등비의 합은
개수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0 되는 지수식이라 그랬죠. 돼요? 근데 자 갑자기 개수의 합이 뭐가 아닐 수가 있어요. 0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S0이 뭐가 아니란 얘기야. 0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다 0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깜짝이야. 그 귀요미라고 할 뻔했어. 너무 옛날 거잖아, 그치? 잘못했어요, 그쵸? 자, 왜냐면 내가 PTSD가 있어요. 그 1 더하기 1 할 때 보통 그 한창 유행했을 때 그때도 강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진짜 한 120kg짜리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그 귀요미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1 더하기 1 했는데 내가 갑자기 뭐야 이랬더니 내가 원래 근데 리액션을 되게 잘해준단 말이야. 생각보다 내가 되게 그 애들이 뭐 하면 되게 오 이러면서 되게 우쭈쭈를 되게 잘하거든요. 고객님이니까. 근데 내가 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뜬금없이 막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그 요즘 말로 뇌절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도 아니고 뇌절이 이게 1절, 2절, 3절, 4절, 뇌절까지 다 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그 1 더하기 1이 귀요미로 안 끝나거든요. 2 더하기도 귀요미고 3 더하기 3도 귀요미고 4 더하기 4도 귀요미고 5 더하기 5가 그때 막 이렇게 막 그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뽀뽀하면서 이렇게 귀요미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 거야. 네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리액션을 못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그걸 창피를 주면 안 된다는 내가 되게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걔는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못하겠는 거야. 만약에 걔가 내 친구였잖아요. 난 바로 그냥 뒤돌아서 그냥 집에 가요. 내 친구였으면 그냥. 그래서 그래서 뭐 그때 이후로 내가 약간 거기 PTSD가 있어. 1 더하기 너무 무서워. 아무 생각 없이 귀요미가 나올 뻔했어. 자, 하여튼간 1 더하기 1이니까 0이 아니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두 개 개수를 더해서 0이 안 나오니까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말하면 돼요. 두 번째 항부터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 그냥 일반항 아니에요? 등비의 일반항? 자, 상황에 따라서 얘가 뭐의 일반항일 수도 있고요. 등비의 일반항일 수도 있고요. 돼요? 그럼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해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해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얘가 SN이라며 이게 합한 거라며. 합한 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어쨌든 무슨 수식이야? 지수식이죠. 그럼 무슨 비수열과 연관있다는 얘기야? 등비수열과 연관있다는 얘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였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봐봐. 두 번째 항부터니까 내가 여기서 AN을 쓸 거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가장 이상한 거부터 먼저 가. 이상한 거부터. n이 1일 때부터 먼저 가시면 돼요. n이 1일 때부터 먼저 가는 거야. 자, 또 1 더하기 1 무섭다. 야. 자, 보면 1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죠. 다행이다. 처음에 얼마인 거야? 이렇게 쓰고 과감하게 죽여. 원래 이렇게 됐어야 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거를 쓰고 그 다음 가는 거야. 물론 그냥 적응하면 그냥 가도 돼.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처음엔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건 이상한 거고 원래 얘가 등비가 됐을 거면 여기 있는 개수의 합이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가 등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 항 원래 3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비는 그냥 그대로 4니까 곱하기 4에 n-1승하면 완벽하다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굳이 합과 일방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깜찍하게 다 이제 등차랑 등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등차랑 등비는 필요가 없어.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아마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오면 첫 항을 포함하는 반드시 첫 항을 포함하는 합으로 나옵니다. 포함하는 합. 이걸로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 원래는 4의 n승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었으니까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뭐만 더해주면 돼요? 2만 더해주면 돼요. 그런 방법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뭐냐면 지수식 형태. 근데 이제 얘는 개수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가 뭐냐면 등비 합이 될 거라는 거죠. 돼요? 어쨌든 지수식의 향연이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높아심에 16번 한 번만 되고 16번 바로 하고 바로 끝낼게. 자, 16번이 첫째 항이 1, 16번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이래. AN. 그럼 AN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3의 n-1승입니다. 이렇게. 이건데 이거를 1항부터 n항까지를 SN이라고 했을 때 SN 플러스 P가 이쪽은 뭐냐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을 이래요. 등비수열. 한마디로 등비수열은 무슨 수식인데 지수식인데 뭐가 없는 거야? 꼬다리가 없는 거야. 꼬다리. 너무 꼬다리하면 너무 좀 저급한가? 얘는 무슨 수항이 없는 거예요? 상수항이 없는 거죠. 돼요? 그렇게 만들면 끝이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야, 이거를 가지고
이거 SN 만들 거면 R-1분의 첫 번째 항은 1일 거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3의 n승 빼기 2분의 1일 거고요. 이게 SN인 거죠. 돼요? 그럼 여기다 뭘 더하면? P를 더하면 꼬다리가 사라진대요. 그럼 P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끝이야.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진짜 요즘 나옵니다. 이거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등비 수열의 합에서 이게 뭐 등비 수열의 합을 이루네 뭐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알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좀 찾다가 등비는 그래도 조금 더 귀찮은 게 있어요. 좀 귀찮은 그런 형태가 있거든. 그래서 우선 20번 한번 보고요. 그 개수 더한 거 0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등비의 재구성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거든. 요즘 나오는 것 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걔를 가지고 풀이하면서 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찾아갈게요.